전옥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시민 어머니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창원에 있는 아줌마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요. 이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간직할 수 있지요. 지금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내보낸다면 이 나라는 중국의 서서히 홍콩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가고 나면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는 우리 집 아저씨가 올해 77인데 공단에서 반다주야로 일을 해서 이 나라의 수출과 모든 경제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우리는 창원공단에 세금 빠지기 안 하신 아저씨 계십니까? 반다주야로 한 푼이라도 더 하려고 잔업을 10시까지 9시까지 하고 새끼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창원을 개발하고 사는 것도 그분들이 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건만은 지금에 와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남은 세대들은 우리가 이 지키지 못해주면 끝납니다. 우리 애들을 키우기를 우리가 못 배우고 못 먹고 한 그거로 세가 빠지기 저한테 복량을 했구만 무슨 덕으로 살았는가 싶어서 공부고 무엇이고 다 했구만 저거는 자리에 앉아가 자파의 짓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 키운 것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일요일 되면 내가 그 정신 사면 그거 하지 말고 어디 놀러 가지 말고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 차비가 120이네 합니다. 관광차가 120 해요. 그러면 40명이 가면은 얼마입니까? 3만원 해보이 4,4,16 160만원 아닙니까? 차비 120 주고 나면 아침에 밥을 김밥 한 줄이라도 드려야 되죠. 점심 국 미역국에 밥 한 덩어리 나가 하다가 흙에 서서 빨아먹는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 돈이 우리가 저녁에 시락국에 밥 마차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하고 나면 거기 또 돈 드려요. 그러면 또 물이라도 한 병 드려야 되지요. 밀감 하나 드려야 되지요. 혹시나 당뇨 있는 사람은 사탕이라도 또 2개 넣어야 돼요. 그러고 뭐 밀감 하나 해주고 그래도 그거 하나면 딱 60만 원이 듭니다. 우리가 좌파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저거는 막 통장 튀고 뭐하고 막 해가 막 천지로 가면서도 5만 원을 준다 그래요. 우리는 다니도 아이까지 내가 박근혜 다니도 다녀봐 돈 받고 간 일은 없었어요. 예,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돈 아껴놔도 그렇고 우리가 건강하면 되니까 건강해도 나라가 있어야 병원도 가고 돈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시간이 나시면 친구들하고 어디 가지 말고 토요일 하루라도 안 되면은 한 달에 2번이라도 서울에 우리 같이 가도록 합시다. 저 부탁은 그거고요. 이제는 그만하고 내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가고 내가 조금 구호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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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이재명 구속!
복을 많이 따서 건강하실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아이고 저 연사님이 아주 저 이야기를 맛깔나게 하시네요, 그죠? 자, 다음은 하고 왔습니다. 자, 조의왕군을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거 무효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내란 수개범을 잡아야 되는데 정작 사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찌재명 구속! 탄핵! 무효! 탄핵!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린 중학생이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라왔는가 봅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배려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을 내신 작가분이신데 최재홍 씨 할 말 있으시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홍 씨.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재홍입니다. 저는 뭐 연설을 하려고 준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실은 이 시국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저께 그 부산에 가면은 뭐 전환길이나 뭐 다른 기타 유튜브들 만나면은 한번 꼭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글을 썼었습니다. 글을 한 2편을 써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혹시 물론 만나지 못할 거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글을 썼는데 실은 뭐 전달해 주지는 못하고 어저께 저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신 분 계실 겁니다. 제가 마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3.15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썼었고 그래 어제 버스 타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썼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제가 원래 뭐 연설을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을 여기 써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아 고맙다. 재명이 너는 더 고맙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과 한 나라 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꿈이겠지. 수없이 되뇌어봐도 바꿔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치매에 걸린 내 이웃이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 추잡스러운 사람들이 많지만 내 생에서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단연코 이 자들이 어떻습니다. 이런 자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도 황당한데 그런 사람을 동조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절망을 넘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남들의 비웃음조차 외면한 채 평생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하던 내 인생의 좌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사건이 생겼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내란이다
하여 지금은 구속까지 된 상태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금된 것이다. 권력을 탈취 내지는 쟁취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 내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무엇을 더 가지려고 내란을 일으켰을까? 더 쟁취할 권력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납득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진위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도 사실은 드러난다는 사실이 정말 고맙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라는 말을 했다.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정말 고마운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넘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진정한 애국자라 말하고 싶다. 여태껏 많은 대통령을 만나봤지만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물론 최고의 대통령이라면 반만년의 역사에 길이 남을 박정희 대통령이 있지만, 어쩌면 그 박정희 대통령과 비견되는 애국자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본다. 자기의 안위만 걱정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금은 혼란스러운 현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한 가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자리 잡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들이 고맙소. 조국하고 이재명이 이야기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에 눈과 귀가 해독되어 선과 악을 구별 못하고 진실과 거짓을 혼돈해서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보지 못했소. 당신들이 그처럼 강력하게 압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꿈을 깨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만, 세상은 분명 바른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은 지금의 이 혼란스러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고. 동토기 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법이거든. 무엇보다 당군일의 가장 좋은 자원이라는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을 일깨워줘서 정말 고맙소. 그들은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들이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개척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차가운 칼바람 맞아가며 대한민국을 목 놓아 외쳤는지도 알게 됐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마움도 알게 됐다고. 아들 딸이 외면하는 그들을 손주들이 알아주니 얼마나 고맙소. 당신들 오래오래 사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파괴하고 싶었던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감옥에서나마 꼭 보시오.
예. 저도 구호를 하나 해야 된다니까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라 하면은, 제가 부정선거 하면은 수사라 한 10번 외쳐주십시오. 예. 부정선거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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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라.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신 박정한 대표님을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창원 시민 박성환입니다. 몇 자 적어왔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에 공산당을 창건했습니다. 현재 GDP 국내 총생산으로 보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공화국 사이에서는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 소득으로 하면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겠습니까? 북조선에서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지도자를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선거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말살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저 앞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법부 독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또 선거 조작을 하고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들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또 불공정한 판결을 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이들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또 중공을 추종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또 좌편향된 언론들, 이들이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힘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불법적으로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최소 53석이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쇼트트랙에서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2대 국회는 해산시키고 그들이 만든 모든 법안들은 전면 무효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첫째,
사전선거에서 시작됩니다. 사전선거를 해서 며칠간 보관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부정된 표들을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치, 컴퓨터, 전산장치에서 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부정이 일어나는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개표위원으로 참가를 해봤습니다마는 두 눈을 부릅뜨고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들어가서 부정값을 대입해버리면서 부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가 옳습니까? 공명선거가 옳습니까? 공명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저항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제도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선거인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고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잘 안 보이는 투표함에다 우리 표를 넣죠. 대만에서는 투명한 선거함에다 표를 넣습니다. 보이죠? 우리도 투명한 선거함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수개표 합니다. 우리도 수개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전산 처리를 할 때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처럼 수개표를 할 뿐만이 아니라 수검표를 해서 칠판에다가 한 명 한 명 그 표가 나온 대로 이름을 적어서 그냥 계산기로 계산을 합니다. 그냥 세면 됩니다. 그것을 멋지게 한다고 컴퓨터로 돌려버리면 거기서 모든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명선거를 해야 우리의 주권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공명선거 보장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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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저희 공동대표이신 박성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